그게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제 그런데 익숙한 이 달인이죠. 거의 뭐 이런 논문 쓰는데 달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논리가 되게, 예, 좀,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논문을 혹시라도 쓰게 되면 이런 논리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재밌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vocabulary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ocabulary란 뭐 하는 애냐? vocabulary라는 것은 vocabulary에 대한 지식, 그죠? 어휘에 대한 지식은 extend,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local이라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어떤 그 국지적, 국한적인 그런 의미, 문장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이 말은 뭐냐? 어휘, 단어를 이해하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문장의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문단까지도 확장이 되겠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 부연 설명이죠. 이 어휘의 지식이란 provide insight, 통찰력을 줍니다. 그렇죠. 어휘력은 통찰력이죠.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이 어디에 관한 통찰력이냐면 그 텍스트, 여기서는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네요. 그 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좀 더 포괄적, broadly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어휘의 힘이래요. 어휘에 대한 지식은 결국에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문장을 이해함으로써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어휘를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글의 크래프트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교라고 그래 있죠. 기교. 글에 대한 기교와 글에 대한 구조는 이해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The choice. 여기서는 choice는 단어의 choice죠. 여기 단어의 choice는 누구하고 동의어예요, 결국에? 어휘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논리냐면 A를 알면 B가 되고요. B를 알기 위해선 A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렇게 글을 쓴다고요. 근데 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글을 잘 쓴 거예요, 문장을. 글의 기교와, 이 글을 쓴 사람의 기교와 구조는 뭐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되느냐? 부분적으로나마 being mindful, 유념함으로써. 내가 유념함으로써. 여기서 유념함으로써라는 말은 이제 이런 knowledge 같은 거죠. 이런 유념함으로써 뭐에 대한 단어의 초이스를, 글 쓴 사람의 단어의 초이스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 그 다음에 단어 선택. 듣고 나는데 약간 찝찝하게 들리는 그런 말, 칭찬 같은 말? 와, 쟤 되게,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답니다. 그게 바로 word selection.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초이스죠. 이런 거에 배경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안고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경 지식으로. 따라서 학생들은 challenged. 예. 따라서 학생들은 요구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요구받는 거죠. 뭐 하라고? View the text. 글을 어떻게 봐라? As the whole. 전반적으로 보세요. 국한적으로 보지 마시고 글을 전반적으로 보세요. Extend, beyond. 뭔가를 beyond,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보세요. 이 얘기예요. 국한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건 뭐 수능 지문도 마찬가지죠. 문장만 보지 말고 글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자, 뭘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뭐에 대한 관점?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보시려면 전반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A는 어휘였고 어휘를 알면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글을 이해하려면 어휘에 대한 확장, 여기서는 확장된 어휘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전반적
whole, 전반을 봐라.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죠. 다 하는 말이 지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마치 뭐에서처럼, 요거는 해석을 조금 조심합시다. as 뭐처럼 in historical document.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의 국한적인 사건만 보고는 안 되잖아요. 역사의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whole, 전반적인 걸 보세요. 이 얘기예요. 전반을 이해하자. 여기서는 beyond, 이 어휘를 확장되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beyond, 녹화를 뛰어넘어라 이 말이죠. 확장되게 이해해라. 그 말이 결국에는 이 말하고 크게 다를 거 없죠. 전반을 이해해라. 또는 concept related in the scientific article이나 technical reading이 되어 있는 그런 컨셉을 이해하는 것. 또는 perspective. 자, 첫 번째 관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할 때, 그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whole, 전반을 읽으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여기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유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독자들이 읽어야 되느냐? 전반적인 이해하려면 얘는 지금 전부 다 독자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독자가.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라이터들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저자들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요. 저자들이 establish 하거든요. 뭔가를 확고히 하자. 그러니까 확고히 하게. 정하다. 자, 뭘 정하냐면요. 그 mood, 그 분위기와 톤, 그 사람의 어조를 뭘로써 artful selection of the word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 말했던 어휘를 왜 로컬, 국한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저자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어휘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확고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돼 있죠. 그리고 link them, 그 어휘를 to the rhetorical purposes, 전부 다 수사적 목적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적 목적이란 건 뭐냐면 그 어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적 rhetorical question 하면 뭐 예를 들면 누가 그런 걸 몰라? 이런 거 있죠. 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수사적 개념이에요. 다른 거에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어휘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제 이유 설명하고 나면 왜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유 설명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예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온 거죠. 여기 여기 이거 나왔죠. 대문자 빵 그죠? 빵 하면 이거 예시 나온 거죠. 근거. 자, 봐라. 어휘의 선택이 이렇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한번 논리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논문을 쓰실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세요. 세상에 새로운 논문을 창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별로 큰 논리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근데 글은 그럴싸하고, 그죠? 멋있잖아요, 글이. 글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저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휘를 왜 확장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저자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례로 왜 이제 어휘의 선택이 중요한가? 어휘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휘의 확장과 어휘의 선택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consider use of the word there를 썼습니다.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declaration. 선언이죠. 선언. 독립선언이네요. 독립선언문이 있었겠죠. We hold this truth. 우리는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be self-evidence. 확고하다고. 스스로 증명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자명합니다. 스스로 명확합니다. 이 얘기죠. 그럼 뭐라는 truth냐? 바로 이거라는 truth죠. 이거라는 truth. All men are created equal. 네,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이게 주격 보호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형용사 써야 됩니다. 좀 특이하죠? BPP 형용사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create 창조했답니다. man 인간을 어떻게 equal하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죠. 창조되었습니다. equally 하지 마. 알겠죠? equal 해야 됩니다. 보호 자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equal 조걸 쓰면 안 됩니다. equal. 알겠죠? 꼭 형용사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시 두 번 나오죠? 이렇다라는 것은 진실은 자명합니다. 여기도 잘 봐두세요. 이런 truth가 to be 자명합니다. 이렇게 equal 보호 자리. 그 다음에 they are indow가 뭔지 아세요? 부여. 주다. 백제 신라 아니고 부여. grant입니다. grant. 주다입니다. 주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creator. 여기서 creator는 결국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기 글은 신. 그렇죠. 신. 근데 their creator니까 누구 신? 남의 신인데 남의 신인데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their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신이 몇 명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명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국은 그렇죠.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종교의 다름을. 동교의 다름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던 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예시입니다. 뭐? 글을 beyond local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니 이 단어를 선택한 사람들의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여기 이거 잘 보세요. 누구를 가지고 무슨 right? inalienable. alien이 무슨 말이죠? 외국인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낯선. 태양이 아니다. 학원 15일 정도 빨리 끝나겠구나. 애들의 반응이 날이 섰는데. 자, 그래서 ali에다가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nate를 쓰면 무슨 말이고? alienate. 소외시키다. 이거는 낯설게 만들다예요. 뭐라고요? 외계인이래요. 그건 alien 자체가 명사로 외계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낯선 생명체. 소외시키다입니다. 낯설게 만들다니까. 소외시키다. 그러면 여기서 ABLD를 붙였으니까 뭡니까? 낯설 수 있는. 짜증나는 이에요. 낯설게 만드는 거. 소외시킬 수 있는 거죠. 소외시킬 수 있는 이잖아요. 그죠? 빼앗을 수 없는. 아니. 소외시키는 거니까. 소외시키는 이잖아, 이거는. 소외시킬 수 있는 이잖아. 그들에게서 빼앗는 거. 그렇죠. 소외시킬 수 있는 이잖아. 소외시킬 수 있는. 네. 소외시킬 수, 내가 너를 뺄 수 있다고. 뺄 수 있다. 네. 권리를 빼앗는 거. 빼다. 내가 너를 뺄 수 있어. 야, 너 저쪽 가. 평내고 아니야. 이렇게. 소외시킬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뭘 붙인 거예요? 인을 붙인 거잖아. 이게 낫이에요, 낫. 이게 아까 우리 경리가 말한 낫
sun 할 때 여기 not의 의미입니다. not. 그러니까 빼낼 수 없는, 제외시킬 수 없는. 이해 갔어요? inalienable이니까 제외시킬 수 있는이니까 제외시킬 수 없는, 뺄 수 없는, 제외시킬 수 없는이죠. 제외시킬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그죠? 뺏을 수 없는, 제외시킬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inalienable, 여기 몇 개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equal, 똑같이 만들어졌고, 그죠? 이꼴 조건 안 보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 대시 이겁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이제 뜻을 적은 거니까 한 번만 이게 지우고 구조를 보면 다시 한번 truth, 이러한 진실이 자명하다. 그러면 이 진실이 뭐냐? 1, 이거라는 진실. 똑같이 태어났다. 2, 그들은 전부 다 뭘 부여받았다? with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3, 그들 중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이게 이제 그 저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bills of right이라고 아세요? bill. 네. bill이 뭐냐면 지폐라는 뜻도 있고 불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청구서라는 뜻도 있고 있는데 어떤 그 권리장전이에요. bills of right. 우리 국민헌장 이런 거 외우죠. 네. 미국 헌법에도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bills of right. 이게 누가 적었죠? 아담스. 헌법 같은 느낌. 헌법 안에 있는. 그 헌법 안에 있는 기본 원칙. 기본권. 그것 중에 행복 추구권. The pursuit of happiness.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유 그 다음에 Americans has arms, have a right to 뭐라고 돼 있더라? Americans have right to 여기서 arms는 팔이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죠. 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 여기에서 there라는 건 the가 아니라 the를 써버리면 유일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정관사니까. 유일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말은 결국에 one word가 subtly, 비무금입니다. subtly 무슨 말이에요? 미묘하게. 미묘하게. 빵셔틀 아니에요? subtly하게 shift, 무엇을? 의미를 약간 이동했죠. 뭐에게?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무엇을 인정하는 바입니까? more than one belief system이죠. 그냥 다원. 알겠죠? 다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원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more than one belief system. 그 이상의 것을 의 존재를 acknowledge는 인정하답니다. 네.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subtle, 아주 subtly하게, 그죠? 미묘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대명사 하나가 profoundly, 여기 여러분들 파운드가 기초죠. 파운데이션. 화장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의 프로니까 심오한이에요. 더 깊은 깊게 이러한 그 작은 대명사 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디에? analysis, 그죠? 분석,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번역, 모든 독서의 번역과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작은 단어의 초이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어휘의 선택, 그죠? 그래서 어휘의 선택이 어디에 나옵니까? 정답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단어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선택 하나에도 이런 큰 의미가 실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작은 단어 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 쌤 1강에 2번은 안 하나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저 춤법을 몰라? 자, 호준했다. 작은 단어가 4번 가겠습니다. 깨친다. 이게 뭐야? 그럼 요지를 좀 같이 한글로 좀 적어볼까요? 작은 선택, 작은
어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어휘 선택을 통해 글의 분위기와 어조를 정하고 그것들을 수사적인 목적에 연결시킨다. 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너무 길다. 어차피 다 못 외울 거잖아. 이렇게 까요. 어. 그 작은 단어의 선택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들의 단어들을 저자가 써놓은 것들을 한번 유심해서 봐라. 그러면 그런 이런 단어 초이스를 그러니까 작은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작은 단어를 왜 이렇게 이해하라 그러느냐? 왜 작은 단어를 그 국지적인 의미 이상의 것으로 자꾸 해야 되냐? 왜? 저자가 그런 의도로 쓰니까. 그 저자가 그런 의도로 쓴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헌장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리장자를. 네. 오케이? 네. 다음. 다음. 소셜미디어 자존감을 이거 참 이거 공감 가는 글이죠. 저도 처음에 딱 페이스북 같은 거를 저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돈을 벌면서 뭘 사게 되면 자꾸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 과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올리고 싶고 더 좋은 걸 올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잘 안 해요. 사진 안 올려요. 사람 생각하면 그지가 된다. 아니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 5년 6년 전에 BMW 샀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댓글이 막 달렸어요. 아니 댓글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자꾸 과시하고 있는 모습 같은 느낌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왜냐면 학생 때부터 쓰다가 나도 내가 돈을 벌면서 뭔가 사는 게 좋아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좋아서 자꾸 사진을 찍고 올리다 보니까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싶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사람이 늘 좋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맞아요. 자랑도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또는 좀 우울하다고 요즘 나 그지야라고 올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 다 계정 분리해서 두 개 다 올리는데 하나는 보이는 데는 그것만 올리고 안 보이는 데는 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거기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거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존재하는 유승엽은 현실에 있는 유승엽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괴리감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연예인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인기가요 1등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내 노래를 찾지도 않아. 그러면 좋은 것만 올려놓은 그 나의 온라인상에 있는 나의 가수의 모습과 지금 현실의 모습이 괴리가 크죠. 그럼 내가 지금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한다. 막 이딴 식의 글이 올라가는 극단적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쳤어. 네. 잠깐만. 이거 인스타 아니에요. 4번은. 네 맞아요. 에띠. 잠깐만. 이게 뭐야 근데? 쌤은 디스트럭티브니스를 시작하는 거. 그죠? 잠깐만. 내가 지금 두 구를 헷갈린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두 구. 아니 이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좋은 질문인데. 5번하고 나는 5번 설명했어요. 자, 4번부터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번부터 하고. 여러분들 이 글에 호준아 그 장황한 설명 말고 장황한 설명 이 장황한 랭시 장황한 설명 말고 이 글을 요점만 딱 말해보면 어떨까? 어디 잠깐 볼까요? 이거는 요지만 누가 한 줄로 딱 말해봐. 이거 되게 쉬운 주제거든요. 몰라요. 도덕은 사회적인 상대성을 가진다. 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이란 사회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데서는 사람들이 잘 보려고.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질문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 봐. 나 봐봐. 네.
그 지문이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네가 방금 한 말만 설명해 보시라고. 제가 방금 도덕 윤리란 도덕이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뭐라 그러냐? 네가 연관성이 있다가 무슨 말이냐고. 그 말만 풀이해 주라고. 그 말이요? 네가 방금 한 한국어를 풀이해 달라고. 도덕이란 사회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회마다 다양. 다양하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네, 싸대기 일로 와봐. 나도 보내줘. 그만해. 이런 개 싸대기. 나 보내줘. 잘 들어 이 새끼야. 네. 방금 네가 한 한국어를 못 알아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거 보고 말해. 자. 네. 아이씨. 호준아, 방금 우리 저기 동화가 아니야. 지금 동안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은 다 너무 애들이 알아먹기 쉽게 했으니까 얘가 한 말이 되게 함축적이거든. 한국어 다시 한 번만 시작. 도덕은 사회적 상대성을 갖는다. 사회적 상대성을 갖는다라의 의미가 뭡니까? 자,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단어, 그 한국어가 뜻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 상대성.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남이 볼 땐 좋고 남이 볼 땐 다르고. 잠깐만, 그다음 뭐라고? 이게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형성된 윤리관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거 윤희야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찍으면 여기서 욕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찍으면 이것은 V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국에서는 킬라. F킬러가 아니라 F킬러, F 맞아요. Fuck you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게 거기서 왔대요. 그 활 쏘는 거. 맞아요. 예전에는 전쟁이 사람을 보면서 싸웠잖아요. 근거리에서 싸웠잖아요. 지금처럼 미사일을 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죽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 한 방이면 죽어 너. 넌 내가 너를 I can eat you. I can eat you. 그죠? 그 연날리는 것 같은데. 이쭈. 캔 익정. 나 화살 있지 you? 백종원인데. 나도 있지 you?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ethics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여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Not concerned. 여기서 concern은 뜻이 뭐예요? 그거 염려. 관련 에이. 관심이 있다. 에이, 염려, 관심이 염려, 관심. 또 하나만 더. 이거의 공통점이 고려. 그럼 백제신라는 망했어요. 자, 뭐냐면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그 사람한테 애착이 생겨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단어는 관련이에요. concern은. 서로에게 con 서로에게 관련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 일단 1번이고 어바웃을 쓰면 걱정이죠. 그죠? concern 뭐뭐과에 대해서 염려하다. 그다음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 자체는 그죠? primarily 주로 이거와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description of the moral system. 그러니까 윤리는 이거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윤리 그 자체가 다른 사회, 여기선 다른이란 건 다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도덕 체계와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의 모든 다양한 사회에서의 그 나라마다의 도덕 체계를 설명한 게 아니래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 사회 나라마다의 도덕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다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썼죠.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라는 것은 그 다양한 사회의 도덕적 체계에 대한 설명과에 대해서 주된 관심 없어. 거기에 관심 없다. 윤리는 이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that task는 누구를 말해요? that task. 도덕적 체계, 다른 사회들의 도덕적 체계를 묘사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묘사입니다. 자, 윤리 여기 이거 조심하세요.
윤리는 그거와 그거와 관련이 없고, 그 짓은 그 한 사회의 도덕적 체계를 묘사하는 그 임무는 is 이거야. one of four 얘네들 몫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무관한 문장 또 빠져 들어가지 마. 여기서 무관한 문장 집어넣지 마. anthropolog이란 뭐 이런 거 쓰지 마. 여기는 말하고 싶은 게 뭐 때문에 이 문장의 역할은 뭐예요? 윤리의 주된 목표가 얘가 아닙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다른 애들 몫입니다라고 쓴 거지. 진짜 다른 애들을 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윤리의 task를 설명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이거는 오해예요.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이거는 그냥 묘사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묘사해 준 거예요, 묘사. 도덕적, 윤리적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는 반대로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인류학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인류학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고 인류학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고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했으니까 다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리란 베어버에서 누구를 다루는 학문이다? Justification. 정의란 무엇인가? 이 나라에 정의는 있는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윤리는 그거에 관련된 거다. 바로 justification of moral principle. 그죠? 도덕적 principle. 어떤 기준, 원칙에 관련된 것이다. 또는 with the impossibility of such a justification. 그런 뭡니까? 정당화에 대한 불가능, 정당성이 불가능.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정당한 거, 해도 되는 거, 정당성 자체가 불가능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 윤리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순서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 in contrast를 쓰는 이 기교, 이 기술도 대단한데. Nevertheless.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윤리라는 것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글을 쓰는 어떤 기교죠, 기교. 아까 말했던 craft. 기교죠, 기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ic은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어컨이 약간 좀 청소가 덜 됐나 봐요. 저도 어제 계속 재채기했거든. 너네들 가고 나서. 이게 그래서 에어컨을 살짝 껐더니 저녁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take note, 주목하시란 말이죠. 적어두시라는 거죠. 네. 뭐를? 다양성을. 끝났네요. must에다가 다양성 나왔으니까 다양성이 이 글의 must네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must, variation. 여기서는 variation이 무슨 말이에요? 다양성 또는 변종 이런 거? variation. 변종이나 다양한 애들을 in moral system에 있어서의 여기서 아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different 사회에서의 시스템이니까 결국엔 다른 사회에서의 그런 도덕적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덕은. 다시 한번 이 nevertheless 앞과 뒤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 내용은 뭐냐면 윤리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해야 되는 justification. 정의란 무엇이고 윤리는 자, 정의라는 것을 정의의 기준을 잡고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보통은 do's and don'ts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do's and don'ts.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얘는 기준이에요. 기준. 윤리라는 것은 기준을 설명하는 거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때 달라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뭐를 인정하자?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기준이 살짝 바뀔 수 있다. vary 할 수 있다. variable 할 수 있다. 뭔가 다양해질 수 있다. diverse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기준이 shift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정의라는 이 기준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오답에 해당하는 것은 fix돼요, fix.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fix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되죠. 이거는 flex, 요즘 flex라는 단어 많이 나오네. 요즘 왜 flex가 뭐예요? 약간 맞지 돈 않아요? 많이 약간 쓰는 입정쌤. 아, flex, 그게 flex예요? 약간 간지나는 거. 아, 이 flexible의 flex가 아니었구나. 난 계속 flex를 보면서 융통성인가? flexible. 그럼에도 불구하고 flexible 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꾼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그러면 사회마다 다양합니다를 아까 한글로 딱 표현한 게 뭐였어요? 사회에 대한 상대성. 상대성.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상대평가 딱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고사 보고 나면 영어 등급 컷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아, 기억이네. 왜? 그거는 픽스 돼 있으니까. 자, 영어 1등 국어 90점. 수학 등급 컷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왜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의 기준은 아까 뭐라고요? 상대평가라는 뜻은 뭐라고요, 결국에?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면 1등급 컷이 바뀌죠. 그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상대평가가 영어로 뭐예요? 상대. 릴레티브. 그죠? 남들과 비교해서, relative하게, 또는 compare해서, compare를 함으로써,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상대적이다. 상대성이 존재한다. 상대성. 여기는 뭐랄까? 유연성. 바뀐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윤리란 정의의 기준이지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네. 예. 여러분들 고정되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 닷을 내리는 거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anchored. 닷을 내려 있지 않죠. 닷을 내려 있지 않죠, 우리는. 그죠? 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은 been claimed. 뭐라고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that 이하라는 게 주장되는 거죠. that 이하가 뭐냐? 이러한 variety, 그죠? 다양성 자체가 결국에는 morality라는 것은 단순히 matter of what is customary. 별표. 무엇이 여기서의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customary. 여러분들 헌법 위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그때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요? 아, 그게 어디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어디서부터 그게 등장했냐면, 박근혜 그 선거 공판할 때, 그 대법원장이 그거 읽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법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국민의 정서상.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도덕적 기준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으나, 거기서 정확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국민의 customary. 뭡니까, customary가? 그렇죠. 관습. 관습에 관련됐다. 이 관습이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대표하는 거다? 상대성. 그 사회마다 다르다. 이 단어 꼭 쓰셔야 됩니다. 관습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죠? practice에 S 붙여도 관습이고, 그 다음에 convention도 관습이고, 요 두 단어 외워도, 그 다음에 customary도 관습이고.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따라서, thus. 따라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상대적이다. 사회에 따라. 거기 딱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relatively가 정답이겠죠? 잠깐만. 정답이 어디 있죠? 쌓이는데 우리? 따라서 이것은 나왔는데 학교 안 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게 relative. 4번이죠? 네. 알겠습니까? 완전 쉽다. 아니, 얘들아, 넘기지 마. 요거, 마지막 거, 이거 역할은 보고 가. This view.
이 this view가 뭐야? 앞에서 말한 relative야.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 여기 마무리 단계 무슨 문제로 바뀔 줄 알아서 이걸 덮어버려. 순서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버려요. 아, 이 풀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외우죠. 알고 외우라고. relative하다라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principle도 can be 뭐 될 수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valid 될 수 없다. 잘 들어? 누가 없다면? 기준이 없나요? 아니야. 아닐 것 같아요. 빈칸이 바뀔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걸로 이 관점에 의하면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고정될 수 없다. 여기서 유효할 수 없다. 뭐가 없다면? 기준. 아니죠. 그것이 있는 사회가. 그것이 있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기준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아니, 이 글의 핵심은 사회는 도덕이라는 것은 원래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마다 상대적으로 다 다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다시 바꿔서 쓴 거야. 이거 외우세요. 따라서 어떤 도덕적 기준도 존재할 수 없다. valid. 여기서는 존재라기보다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뭐가 없다면? 사회. 얘들아, 사회. 여기서는 사회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니까 사회가 없으면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단어 표현을 이해하시라고. 도덕은 사회와 각 사회마다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은 결국엔 사회가 없으면 그 도덕적 기준은 그냥 단순한 이런 기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위치 그 사회 속에서 in the society에서 이것이 held, 그죠? 주장되어지는, 떠받쳐지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도덕적 기준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가 존재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 표현까지도 외워두세요. 아까 우리 뭡니까? 왜? 경리가 너무 단순하게 도덕은 사회적 상대성이다 라는 말 그 바로 밑에다가 적으시라고. 따라서 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사회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꼭 하셔야 될 공부예요. 네. 전치사 뒤에 전치사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너의 착각이에요. 어디 말합니까? 어디? 아니, 전치사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 말해, 어디? Except in the society.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습니까? except 이 사회에서의 여기서 원래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원래 문장은 can be valid. can be valid in the society. except in the society. 이것은 유효합니다. 사회 속에서. 여기는 전체 문장 중에 가운데 문장이 빠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도덕적 프린서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가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can be valid in the society라는 그 경우 여기서는 뭐 the case 같은 거 the case it can be valid in the society라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 빼느냐?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거죠. 생략돼 있으니까 마치 진짜로 전치사를 두 개 쓴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네. 호주인 화났어요. 아니야. 호주인 화나는 사람 막 때려요. 요즘. 조심하세요. 그래서 단어 있죠. 야, 선함과 악함이라는 게 대체 기준이 뭐냐고. 그렇죠. 없어요. 선함과 악함. 그렇죠. 없어요. 없어. 아. 있어. 일단 호주인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착하면 그거는 죄가 되죠. 네.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이런 사람들이 착해버리면 네. 죄가 되죠. 그죠. 뭐가 혼쭐 내줘야죠. 아니. 왜? 잘생긴 사람이 네. 여자들이 다 나한테 호감을 보일 때마다 다 잘해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착한 게 착한 거냐고. 착한 거죠. 하지요. 아니. 아, 그래요? 연애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내가 영준아 나중에 애들한테 좀 설명 좀 해줘. 완전 그러지. 처음 세상. 어장 관리. 그게 쉽게 말하면 진짜 굉장히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단순한 예인데 또 연애를 끌고 나왔어요. 미안해. 자, 내 잘못이야. 자, 여기. 자, 그리고 it is the claim. 뭐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어요? proved in my society라는 표현. approved. 인정, 승인받다. 내 사회에서 승인받은 거야. disapproved in my society. 이런 표현이 되는 거라고, 사실상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맞다고?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내 사회에서 승인되는 것과 승인되지 않는 걸로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꼭 다른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나라에 가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혼 문화. 그러니까 이혼하고, 뭡니까? 미혼모에 대한 학교의 배려. 고등학교에 타가소가 있어요. 데이케어가 있어요. 타가소. 데이케어가 있어요. 데이케어. 고등학교에 애기 맡길 수 있는데. 아소. 속 터져. 속 터져.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 와이프의 언니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남편이 집에 와서 딸 데리고 놀러 간다고 이렇게 데리러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의 그러니까 딸의 엄마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처갓집이죠. 딸의 엄마. 그러니까 둘이 결혼한 건 아닌데 애를 낳았어요. 결혼했구나.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을 크리스마스 때 잠깐 얘네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부인하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언니는 또 자기 새로 나온 남자친구하고 안녕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쿨하니까. 너무 쿨해서.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 고등학교 안에 있었던 그 데이케어의 모습이 아직도. 그러니까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맡기고 수업을 들어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열린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거기서는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낙태를 더 심각한 걸로 보는 거죠. 아니, 우리 한국의 낙태 비율이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이죠. 진짜요? 예, 우리나라가 낙태 비율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애를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거, 결혼하지 않고 내가 키우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디스어프로브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가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낙태율이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 수면 밑으로 내려놨어요, 지금. 사회적 문제죠. 이거를 위로 올리면 되는데. 낙태율을 어떻게 조사해? 미성년자 낙태율. 그 병원마다 기록 있잖아, 환자 기록. 근데 그런 거 다 숨기지 않아? 그거 다 숨기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낙태율이 높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어떻게 조사하지? 어떻게 조사해 이걸? 다 불법인데. 다 불법인데. 뇌피셜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내가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성범죄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럼 그거는 그냥 설문조사인가? 우리나라 낙태 어느쯤 될 것 같습니까? 거짓말로 설문조사? 자, 어쨌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Searching for an objective or nationally justifiable ethics is, 자, 여기 나오죠. 따라서 to search for an objective 또는 nationally justifiable ethics. 더 뭐? 여기 봐봐. so to 여기 잘 보세요. 이쪽 부분 잘 봐요. 야, 얘들아, 이런 단어 이게 선생님이 고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No valid는 이 단어 고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any로 쓰면 저걸 뭘로 바꿔야 되죠? any로 바꾸면 저거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not valid니까 다른 말로 하면 invalid로 바꿀 수 있죠. 또 invalid라고 적혀있으면 무조건 오답 해버리지 말고 여기 앞이랑 잘 맞춰봐. 해석을 해. 외우지 말고 해석을 해. 어떤 사회에서도 valid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any 사회에서든 invalid 합니다랑 같아요. invalid 합니다라는 것은 valid 하지 않습니다랑 같은 얘기야. 부정에 쓰이는 이 조그마한 트릭에 또 넘어가지 마. 네.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아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못 봤어요 이러지 말고. 네. 맞아. 왜냐면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no라는 것은 not any니까 no valid니까 뭡니까? any not valid 하던가 아니면 이 not valid를 한 단어로 바꾸면 any invalid 쓰던가 네. 어떤 것도 invalid 합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여기 end 뒤에. So 여기 뒤에. 이즈 주어는 누구예요? so부터 to에서 et까지 끝나요. to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to에서 to에서. ethics. 그렇죠. 맞아요. 그죠? 여기 잘 끊어보세요. search 한다는 것은 search 한다는 것이다. search for a object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네. 왜냐면 선생님은 뭘 선호하니까 요지 중에 이것입니다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닙니다가 나와요 시험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봐봐. 뭐를 추구하는 거? objective 굉장히 객관적이며 rationally justifiable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윤리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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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는 게 이거의 요지예요. 맞아요. 알겠어요? 이것은 바로 뭐를 찾는 것과 똑같다? 환상. 우리가 환상을 쫓는 것과 똑같다. 알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근데 왜 막 여기 끝나도 빈칸 채웠다고 끝내버리면 이 뒤에서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맞추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 내기할래? 좋아요. 야 여기 나오면 안 나오면 내가 메가커피 쏠게. 진짜. 아니야. 아니야? 치킨이야? 치킨. 아니 여긴 딱 봐도 시험 문제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맨 마지막 문장? 글쎄, 근데 이 내기 빈칸이 좋은 거 같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문장부터 연장할 것 같긴 해요. 자